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수호했다는 평가를 받는 아주 기념비적인 한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23년.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던 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더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보통은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아니, 법원은 왜 이렇게까지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걸까요? 이 놀라운 형량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 그 시각부터 따라가 봐야 합니다. 사실상 한국 사법부에 아예 새로운 법 개념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쿠데타, 내란이라고 하면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생각하잖아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이번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고 본 겁니다. 이건 이미 권력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권력을 준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 즉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정의한 거죠. 정말 전례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법원이 이 상황을 딱 집어서 부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토골패, 우리말로 하면 셀프 쿠데타 정도가 되겠네요.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거꾸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위로부터의 내란이 그렇게까지 더 위험하다고 본 걸까요? 판결문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권력을 뺏는 걸 넘어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그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법리가 등장하니까 당연히 변호인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어떻게 맞섰고 또 법원은 어떻게 받아쳤는지 한번 볼까요? 변호인 측이 내세운 가장 강력한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죽지 않았냐. 그리고 고작 6시간 만에 다 끝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었다. 이 점을 파고든 거죠. 그런데 법원은 이 주장을 정말 기가 막히게 뒤집습니다. 질문 하나를 툭 던지면서요. 법원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피해가 적었던 거, 그거 가해자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맨몸으로 국회를 막아선 시민들, 또 재빨리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그리고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과 경찰들,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쿠데타가 실패한 건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그걸 막아선 사람들 덕분인데 어떻게 그 공을 당신들이 가져가서 형량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느냐. 법원은 이걸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자, 이 논리가 막히니까 변호인 측은 이제 다른 쪽으로 접근합니다. 50년 동안 공직에 있었고 훈장도 많이 받았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다 이런 인간적인 면에 호소하면서 선처를 구한 거죠. 판사는 이 모든 감형 사유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한 뒤에 딱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모든 주장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한마디였죠. 판사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50년이나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다. 그 경력은 변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헌법적 의무가 뭔지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배신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정말 논리가 날카롭죠? 자, 그럼 이제 이 판결이 이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그 헌법적 함의를 좀 더 크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판결이 헌법에 새긴 의미는 정말 분명합니다. 첫째, 대통령이라도 헌법 위에는 설 수 없다. 둘째, 그냥 시켜서 했다는 말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바로 이게 법을 통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된 겁니다. 형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위로부터의 내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강력한 선례를 만든 겁니다. 다시는 누구도 헌법을 무너뜨릴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게 아주 확실한 경고를 날린 셈이죠. 근데 이 판결문이 정말 대단한 건 이런 차가운 법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판결을 분석한 컬럼에서도 지적했듯이 아주 뜨거운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판사의 목소리가 딱 한 번 아주 미세하게 떨렸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는 대목에서였죠. 이건 법이라는 공식적인 기록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영웅이 누구였는지를 똑똑히 새겨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신의 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이 판결은 법이라는 제도로, 논리로, 문장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거죠. 거리에서의 저항과 법정에서의 원칙, 이 두 개의 기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판결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원래는 법조인들을 향한 질문이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과연 이만큼의 용기와 치밀함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앞에 서고 있는가? 이 판결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특별한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